주가 100만원이던 회사가 13만원대까지 곤두박질 쳤고 시가총액 21조가 4조로 쪼그라들었으며 창사 2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손실 1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마저 2대 주주로 올라왔다가 천문학적 손실을 떠안은 이 회사, 한때 한국게임 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렸던 NC소프트가 지금은 대놓고 조롱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영광에서 오만으로 그리고 추락으로 이어진 NC소프트의 전체 과정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NC소프트의 시작은 사실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3월 한글 에디터 개발자 출신 김택진이 세운 이 회사는 원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었기에 이름도 NC게임즈가 아니라 NC소프트인 거죠. 초창기에는 HTML 에디터 같은 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조용히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한국 게임 역사를 통째로 뒤흔든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울대 졸업 후 카이스트 박사 과정을 밟다가 뛰쳐나와 넥슨 공동 창업에 참여하고 바람의 나라를 만든 송재경이란 인물인데 넥슨을 떠나서 아이네트라는 회사에서 새 게임을 개발 중이었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아이네트의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고 이때 대학 선배였던 김택진이 송재경의 개발팀을 통째로 인수해버립니다. 송재경이 들고 온 게임이 바로 리니지였죠. 1998년 출시된 리니지는 IMF의 그늘이 채 거치지 않은 시기에 PC방 붐과 맞물리면서 상상 이상의 대박을 터뜨렸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기에 더 몰입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리니지는 단순히 잘 팔린 게임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작품이었거든요. 혈맹 시스템과 대규모 공성전 그리고 아이템 강화 같은 요소들은 지금까지도 한국 MMORPG의 기본 문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니지가 다른 게임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자극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는 점인데 90년대 특유의 무법지대 같은 분위기 속에서 PK가 핵심 중의 핵심이었거든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습격당해서 죽고 아이템을 빼앗기는 구조였고 리니지의 아이템은 현금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었기에 강해지면 다른 유저를 사냥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게임 내 화폐인 아데나도 현금 거래가 활발했고 리니지를 전업으로 하면서 직장인 연봉의 몇 배를 버는 사람도 흔했는데 돈이 걸리니까 사람들은 더 강해지려고 미친 듯이 매달렸거든요. 90년대 중후반생 남성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학교 끝나고 PC방에 가면 소위 린저씨라 불리는 아저씨들이 담배 피우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평일 주말 안 가리고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돈이 얽히다 보니 게임 속 분쟁이 현실로 튀어나와서 만나 싸우는 현피까지 벌어졌고 리니지는 그만큼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인생을 통째로 걸어버리는 하나의 세계였죠. 이 구조에서 NC가 돈을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명확했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강해지는 이른바 페이투윈 모델인데 리니지는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에서 도를 넘었거든요. 보통은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과금은 그 시간을 단축해주는 정도인데 리니지는 돈을 안 쓰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과금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유저들은 오히려 더 빠져들었고 상위권 플레이어들은 게임 안에서 존경과 명예까지 얻었죠. 이런 리니지를 무기로 NC는 2000년에 코스닥 상장까지 해내게 됩니다. 청약 증거금만 1조 8,800억으로 당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자금이 빵빵해진 NC는 신작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2003년에 리니지2를 내놓으며 추가 성과를 거뒀습니다. 리니지2는 전작만큼 오래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매출 면에서는 충분히 성공적이었고 2004년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등장하고 국내 MMORPG들이 쏟아지면서 성장세가 꺾이나 싶었죠. 하지만 리니지의 과금 구조는 다른 게임과 차원이 달랐기에 매출에는 타격이 없었습니다. 상위 1% 유저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구조라서 사람이 좀 빠져도 괜찮았거든요. 다만 이 시기부터 불안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NC의 성공을 함께 일궈낸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리니지의 아버지라 불리는 송재경이 독립한 게 대표적이죠. 기획을 이끌었던 최서구 이사와 개발팀장이던 박용현까지 창립 멤버 대다수가 이탈했고
이건 곧 진심으로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넥슨의 김정주처럼 함께 고민을 나눌 공동 경영자가 없어서 김택진이 너무 고독하다는 우려까지 나왔는데, 이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사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경고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금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2008년에 아이온이 출시되면서 리니지 시리즈가 아닌 게임으로도 초대박을 터뜨린 거죠. 2009년에는 리니지와 리니지2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아이온 혼자가 더 많이 벌어들였고, 같은 시기에 리니지는 한국 게임 최초로 단일 타이틀 누적 매출 1조를 돌파했습니다. NC는 국내 게임 업계 최상위권에 올라섰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지는 지금과 많이 달랐거든요. 리니지 자체는 과금 논란으로 까였지만 NC라는 회사 자체의 인식은 꽤 좋았습니다. 도전적이고 작품성 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평가를 받았고,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이었으며 2012년에 출시된 블레이드 앤 소울은 현존하는 MMORPG 중 최고 수준이라는 호평까지 받았거든요. NC에 대한 여론이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회사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10년대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모바일에서는 PC보다 과금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적고, 거의 모든 모바일 게임이 과금 유도를 하다 보니 게임사도 부담 없이 돈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에 과거 리니지를 하며 자랐지만 직장 생활에 치여 PC 앞에 앉을 시간이 없어진 30대에서 40대 직장인들에게 모바일 게임은 최적의 대안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학생이나 20대 초반보다 씀씀이도 크고 리니지에 대한 향수까지 품고 있었으니 NC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였는데, 흥미롭게도 NC는 처음부터 뛰어들지 않았거든요. 다른 게임사들이 양산형 모바일 게임을 마구 찍어낼 때도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2016년에 넷마블이 리니지2 IP 라이선스를 받아 리니지 레볼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첫날 매출 1위를 달성하고 한 달 매출만 2060억을 찍었는데, 결제 유저 비율이 92%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죠. 게임을 깔고 플레이한 100명 중 92명이 돈을 쓴 겁니다. 리니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IP인지 증명된 순간이었고, 이걸 확인한 NC는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 2017년에 출시된 리니지M은 그야말로 괴물이었거든요. 출시 전 간담회에서 리니지답게 개발했고 NC소프트답게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극한의 과금 유도와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을 전부 가져오겠다는 사실상의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PC 시절보다 과금 압박이 더 심해진 상태로 출시되었고, 결과는 초초초대박이었죠. 한국 모바일 게임 사상 최초로 하루 매출 130억을 찍었거든요. 2018년 기준 누적 매출 1조 5천억을 돌파했고, NC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이 성공에 취한 NC는 일종의 공식처럼 리니지를 계속 찍어내기 시작했죠. 2019년 리니지 EM과 2021년 리니지 W까지 전부 대박을 쳤고, 주가는 100만원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21조를 넘겼는데, 정작 게임성에 대한 평가는 처참했습니다. 어차피 매출의 핵심은 상위 헤비 유저들이었고, 이 사람들에게 그래픽이나 게임 완성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기에 상관없었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리니지가 너무 잘 되니까 다른 게임사들도 똑같은 공식을 베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동 전투에 과금 성장 그리고 경쟁심 자극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매달 쏟아져 나왔죠. 게임 시장 전체가 사행성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NC 자체의 이미지가 돈만 밝히는 회사로 완전히 굳어진 게 더 치명적이었고, 실제로도 그랬으니까요. 원조 리니지를 넘어서는 게임은 없었고, 한번 거금을 투자한 유저는 매몰 비용 때문에라도 쉽게 떠나지 못했기에 매출은 유지되었지만, NC는 리니지 하나에 전부를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리니지 소프트라 불려도 할 말 없는 수준이었고, 이건 리니지가 무너지면 NC도 끝이라는 뜻이었는데, 실제로 리니지가 흔들리면서 몰락이 시작되었거든요. 2021년에 터진 리니지의 문양 시스템 롤백 사건이 결정타였습니다. 캐릭터 스탯을 올려주는 문양 시스템이 있었는데, 상위 유저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 이걸 완성시켰죠. 그런데 갑자기 기억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해서 훨씬 적은 돈으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기존 상위 유저들이 폭발했고 NC는 형평성을 이유로 롤백을 선언했죠. 기억 시스템을 삭제했는데 이 사이에 과금한 유저들에게 현금이 아니라 게임 내 재화인 다이아로 보상한 게 문제였고 사실 이런 식의 패턴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최상위권에게 비싼 값에 선두를 유지할 콘텐츠를 팔아서 돈을 뽑고 시간이 지나면 진입 장벽을 낮춰서 그 아래 유저들한테도 과금하게 만드는 구조가 반복되어 온 겁니다. 1위부터 꼴등까지 전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지만 리니지는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에는 극소수를 위해 대다수를 무시한 셈이라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죠. 과거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당시 다른 게임에서도 유저들이 트럭 시위로 성과를 이끌어낸 선례가 있었기에 리니지 유저들도 개돼지 해방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결국 NC도 보상을 약속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재화가 풀리면서 게임 내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렸거든요. 리니지가 오래 유지된 비결 중 하나가 아이템 가치를 NC가 의도적으로 지켜왔다는 점이었죠. 대규모 업데이트를 해도 기존 장비 가치가 폭락하지 않도록 관리해왔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이 공식이 무너지자 유저들은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리니지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이 게임에 얼마나 비정상적인 돈이 오가는지 알게 되었고 신규 유저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죠. 리니지라는 캐시카우가 무너지자 NC의 유일한 돌파구는 신작뿐이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 다 망했습니다. 호평받았던 블레이드 앤 소울의 후속작은 껍데기만 바꾼 리니지 라이크였거든요. 여성 유저와 2030세대를 겨냥한 트릭스터엠은 그래픽만 다른 리니지였고 야심작으로 준비한 스로니버스도 참패했죠. 뭘 내놔도 결과는 한결같이 실패였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NC 게임은 설치할 가치조차 없다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았고 그동안 충성해왔던 기존 고객마저 등을 돌렸으니 매출 하락과 주가 폭락은 필연적이었죠. 주가라는 건 결국 현재의 실적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반영하는 건데 NC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냉혹한 현실, 그게 지금의 주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한때 NC를 개고기 식당에 비유한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외국인은 질색하고 나이 많은 사람만 찾고 젊은 세대는 입도 안 대는 식당인데 민트초코 개고기 같은 신메뉴를 내놓으니 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NC의 추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에만 집중하느라 혁신을 멈춘 거죠.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원하는 것이 달라졌는데 그걸 읽어내는 감각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같은 돈순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넥슨조차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NC는 리니지라는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거든요. 게임은 종합문화 예술이기도 하기에 한번 무너진 이미지를 되돌리는 건 매출을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영광에서 오만으로, 오만에서 추락으로 이어진 NC소프트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